한국의 밤하늘이 잠들지 못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한마디가 한반도를 다시 뒤흔들었다.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그의 측근 발언이 공개되자 워싱턴은 물론 평양과 도쿄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교의 최우선으로 내세워왔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핵무기가 많고 중국도 많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가지면 안 되느냐? 이 짧은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트럼프의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낸 메시지였다. 그의 참모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것이며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한국의 핵개발을 미쳤다고 비판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긴장시켰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멈춰야 하느냐. 그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균형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정치적 언급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있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고 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이상 한국의 핵개발은 정당한 방어수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논리는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공동개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술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고 밝혔다. 한국 내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움직임을 경계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핵무장 지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닌 전략적 이해의 일환이었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돈과 안보 이익으로 계산하는 냉정한 비즈니스맨이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전 이후 미국의 핵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했다. 미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비핵화의 명분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 팽창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이상주의적 비핵화를 주장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직접 핵무장을 언급한 최초의 비핵 국가로 기록되었다. 한국이 그동안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핵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당해왔던 현실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인 분기점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의 승인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 될 가능성, 이 상상조차 어려웠던 시나리오가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공포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시험을 허락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다. 과연 미국은 진심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거래로 이 문제를 덮을 것인가?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된 이 한마디는 이제 전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든 이유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미국 내 정치적 세력의 변화와 전략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며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했다면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는 협상보다 압박을 택했고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강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 그 평화는 언제나 군사력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를 동북아 핵 도미노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랐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군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완벽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안보를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핵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차이는 단지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새 균형을 구축하려 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반행 여론에 묶여 있었고 자주적 군사행동이 불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최첨단 방산기술과 강력한 군사조직력을 갖춘 실질적 군사강국이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아베 신조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가 아베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지만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우정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적 이익이었다. 그는 명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제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다. 트럼프의 결정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미사일 개발 지침을 2번이나 해제받으며 사실상 독립적인 전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평가받았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 정도의 군사적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한국을 신뢰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책임을 한국에 이양하려는 전략적 의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동북아에서 핵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각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단순하면서도 냉정한 논리였다. 한국 내 보수 진영은 이 발언을 환영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냈다. 핵무장이 가져올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위험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자주적 핵 억제력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 발언을 넘어 한국 사회 내부의 논쟁까지 촉발시켰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동북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뒤바뀐다. 일본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즉각적인 외교 압박을 예고했다. 북한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 격렬히 반발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트럼프의 논리를 강화시켰다. 즉, 한국이 핵을 가져야만 북한의 도발이 억제된다는 주장이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실제로 얼마나 진지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느냐였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주변 참모들은 이미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싱크탱크와 보수 언론들도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칼럼을 내기 시작했다. 핵무기가 없는 동맹은 취약한 동맹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약점 핵 억제력 부재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한국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동맹의 틀 안에서 자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비핵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지형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군사 전략가들은 이미 한국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이미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비핵 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스스로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동시에 방어할 여력이 없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는 이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태평양에서는 중국이 급격히 군사적 팽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전선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지역의 억제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균형자를 필요로 한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이 많고 대외 군사행동에 신중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제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하다. 한국의 핵무장이 곧 미국의 동북아 방어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봤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그 기술적 지원과 부품은 결국 미국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새로운 방산 수출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안보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독특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크다. 핵무기를 가지면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승인 아래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사실상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임에도 공식 인정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의 묵인 속에 사실상 핵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의 계산에는 이런 전례가 깔려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한국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 서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협력 확대를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 동맹의 심화로 해석됐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해상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핵억제력의 상징이며 실질적인 2차 보복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를 보유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구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일방적이 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쉽게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였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군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성공하면 미국산 무기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방산 고객이었다. 전투기 미사일 방공 시스템까지 대부분 미국산이었지만 독자적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급격히 커지는 지금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대신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신뢰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후자를 택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말했다. 미국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의 방향이었다. 이제 미국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한국을 수동적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실질적 강국이며 첨단 무기 개발 능력에서도 유럽 주요국을 뛰어넘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핵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의 본질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맹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미국과 서방의 압력으로 모든 핵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서방은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그 약속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비극적인 사례는 전 세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핵이 없는 국가는 언제든 침공당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분석가들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놓았다. 핵은 단순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계산이 아닌 현실적 안전장치로 보았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기술을 교환하고 있다는 정황은 워싱턴을 자극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차악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의 핵 억지력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동맹국들이 점점 자율적 핵 억제 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 핵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읽었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과의 협력 강화가 그 신호였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북한은 달러 수익이 막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한반도는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이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억제 수단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다. 중국 역시 불안한 변수였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실제 전쟁 경험이 부족했다. 그들은 주변국을 위협하며 영향력을 확장했지만 막상 전면전에는 신중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달랐다. 전쟁을 실제로 수행해온 국가였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의 연합은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였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한 이 불안정한 구조는 트럼프의 판단은 여기에 있었다. 핵무장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신이 있었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시절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자신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 핵무기가 존재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이제 한국은 그런 논리의 중심에 서 있다. 비핵화라는 명분이 더 이상 현실적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오히려 비핵국가가 된다는 것은 침략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이를 증명했다. 트럼프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더 많은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핵무기를 둘러싼 이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다.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가질 때 미국은 이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까? 동맹의 본질은 상호 신뢰에 있다. 트럼프는 말한다. 진정한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협상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바로 그 협상의 문턱에 서 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기술을 요청하는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첨단 반도체와 레이더 기술이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는 성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향상되며 유럽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레이더용 핵심 반도체 소자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이 그 기술을 돌파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라갈륨을 이용한 전력 증폭기 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세계 군사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스웨덴의 사브는 한국에서 만든 전력 반도체를 자사 시스템에 도입하며 성능을 높였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이미 유럽 주요국에서도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한국의 부품을 탑재한 조기 경보기 글로벌 아이를 프랑스와 중동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국산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국 기업 RFHIC는 사보와 협력하여 지라갈륨 기반 고출력 전력 반도체를 대량 납품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서방의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이는 한국의 기술이 서방 시스템에 들어가 글로벌 플랫폼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았다.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다. 하나시스템 역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룹이 한국산 반도체를 전투기 레이더용으로 대량 주문했다. 이탈리아는 자국의 M346 경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단순한 국방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RFHIC와 하나시스템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주문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레이더와 반도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빠른 납기와 품질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심 부품을 자립화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나 레이더를 도입할 때마다 해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기술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외국의 승인에 의존하는 순간 전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글로벌 아이가 좋은 예다. 4부는 사용국이 직접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도 이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독립적인 정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 순환 기술 자립을 넘어 안보 주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외교적 변수나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 방위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방향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특정 국가의 정비권을 의존한 군사 체계는 전쟁이 벌어지면 곧바로 무력화된다. 반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국가는 어떤 제재 속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첨단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기술을 자국화함으로써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국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채택하면 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높아진다. 미국, 일본, 유럽의 방산 구도가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그것이 핵무장 논의와 맞물리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주를 상징하게 되었다.